네, 정치 본색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실 분 소개를 해드리죠. 이종근 정치평론가 네,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이종훈입니다. 포맷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원래 늘 개편하고 바꾸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후반 주자의 그 권리죠. 네, 예. 방송의 매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하다가 단둘이 하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게 더 익숙하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박영식 앵커가 저를 그래도 괴롭히진 않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의 정본 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늘의 정본 픽입니다. 윤석열 독주, 이재명과 민주당 돌파구는이라는 정본 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출범 100일을 맞이해 온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특히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이제 구속이 되고 있고 최측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구속이 된 상황에서 100일을 맞이했는데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질 않아서 취임 100일 일성을 만나보도록 해야 되겠죠. 관련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저를 믿고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치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네, 아주 짧게 만나봤습니다. 총평을 네. 부탁드립니다. 총평을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했고 이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짧게 만나봤습니다만. 그렇죠. 회피하면 진다입니다. 회피하면 기거든요. 기싸움이거든요. 정치는 예. 기예요. 예. 특히나 이렇게 대표라는 자리는 자기 당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언론도 지켜보고 국민도 지켜보고 상대 당도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싸움에서 밀리는 듯한 상황이 딱 됐을 때부터는 그게 물밀듯이 닥쳐오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기자회견 100일, 네. 100일 기념 네. 기자회견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던 자기가 하고 거기에서 당당하게 기자들이 물론 사법 리스크 묻겠죠. 어떤 질문이 가장 뼈 아플까요? 당연히 측근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사람들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지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해주시죠. 라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네. 그 당을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국회로 왔다 갔다 할 때 복도에서 계속 기자들이 질문했잖아요. 네. 그런데 다 회피를 했습니다. 음. 그러면 언제까지 회피할 거예요? 음.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실 하고 싶은 말 하고 기자회견 당당하게 위트 있게 넘어가든 아니면 전공법을 하든 아니면 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든 네. 했어야 됐는데 그 대답하지 않으려고 회피했다. 이렇게 언론들한테나 국민들한테나 당원들한테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뭐가 떨어지죠? 권위가 떨어집니다. 권위라는 건 권력이거든요. 예.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 내가 버티는 어떤 권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회피한 것이 참 뼈아픈 오늘이다. 그래서 네. 제목들이 다 그렇잖아요. 기자회견은 포기하고 네. 최고위에서 공격하는 걸로 대신했다. 대신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종훈 실장님 언뜻 보니까 너무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 안 해서 아쉬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오늘은 제가 사실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뭐 무조건 비판, 예. 무조건 헐뜯기 이런 건 아니고 예. 그야말로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또 당대표가 100일을 맞는데 오늘 어떠한 소회가 있고 또 어떠한 것이 부족하고 또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자꾸 저를 붙어두지 마세요. 전의를 붙어주시면 안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실제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했어야 된다라는 네네.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주신 걸 네네. 보면서 그러니까 했으면 만약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게 조언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았겠다.
좋았겠다 차라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기억하시겠죠? 경기도지사가 당선된 날,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날, 그 투표가 이제 완전히 더 이상 뭐 투표함을 더 열어도 도저히 역전이 안 되는 순간, 네. 그 다음에 꽃다발 이렇게 안고 계속 이제 이 방송사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네. 저 그때 사실은 모 방송국에서 새벽에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MBC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 직전에 다른 방송국에서 네. 또다시 이 김모 씨, 여배우 모 씨에 대한 어떤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선 사례를 물어봐야 되는데. 당선 사례요? 예, 근데 예, 그때 이제 그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예, 예. 동영상 그대로 다 이제 녹화가 되니까 네네. 이런 식이면 그다음 인터뷰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MBC 인터뷰가 바로 이어지는데 네. 사실 더 들었어야 됐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그때 흥분해 있었어요. 그래서 네, MBC가 그 김부선 씨 얘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아, 중간에 좀 불편한 네, 그런 네, 것들도 네, 많으셨죠. 예. 근데 이미 거기서 이제 완전히 완색이 확 변하더니 예.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그러고 이걸 확 뽑아서 확 집어 던졌어요. 네, 그 동영상 네, 맞습니다. 아직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 이미 누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한 것도 사실은 거기에 연장선상이다. 그러니까 늘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모습의 이재명이 사실은 경선 후보나 대선 후보나 당대표가 돼야 된다. 네.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자신의 불편한 어떤 질문들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경력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회피를 했다면 이제 언론들이 이게 진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완전히 하나였던 둑이 하나 무너졌다라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오늘 경향신문 제목 보셨어요? 아니요, 굉장히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불편한 그 뉘앙스의 제목들이에요. 예, 근데 예. 내용을 보면 예. 어쨌든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예. 당의 본연의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라는 예. 분석 기사가 실려 있어요. 예, 예. 사실 한겨레도 한겨레는 경향보다는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심하게 비판하지 않았지만 예. 한겨레도 제목은 어쨌든 사법 리스크 이재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뭐 진영 논리로 얘기하면 이 민주당의 우호적인 그런 언론까지도 예. 이재명 대표의 100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도리어 이재명 대표가 좀 회피하고 막 방어할 게 아니라 도리어 또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다. 그것이 이 공격이라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의 발언으로 가름을 한 거잖아요. 100일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자기가 잘했다. 100일 동안 나는 민생과 민주 투트랙으로 했다. 뭐 당원존을 만들어서 국민응답센터를 소통을 했다. 뭐 이런 자기 자랑. 그 다음에 또 상대방 공격. 민생 포기, 야당 파괴. 윤석열 200일은 대화가 실종됐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죠. 대화를 했다라는 게 당원존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화를 했다. 사실 그 대화는 자기 진영의 사람들과 대화를 한 것이지 당원족이 국민과 대화를 했느냐. 국민과의 대화는 뭐예요? 사실상 기자들과 자주 만났어야 됐는데 기자 연례 간담회가 없었어요. 보니까 저도 확인했더니 오늘 쭉 그게 있더라고요. 당대표 된 이후에 이해찬 대표, 이낙연 대표, 네, 또 네. 송영길 대표 전부 다 100일 기자회견 다 했고요. 또 최소한 2개월에 한 번, 빠르면 1개월에 한 번은 연례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당 현안과 관련된 그런 그 질문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100일이면 최소 1.5회는 했어야죠. 예. 연례 보면. 그런데 딱 한 번 열었는데 그거는 대장동과 관련된 자기의 어떤 그런 이 변명. 네. 만 딱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당 현안은 아니잖아요. 당의 정말 지금의 현안, 당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리고 그걸 당대표로서 어떻게 헤쳐나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간담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네. 정기 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 그럼 기자들은 만나지 않았다는 건데 결국은 뭐 되돌아보면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의 200일을 공격하는 건 좋아요. 그건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고요. 하지만 예.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100일을 돌아봐라라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자신을 돌아봐라. 근데 지금 자화자찬의 내용이 또 100일간 뭐 민생을 뭐 우선했다라는 거의 내용을 보니까 한국계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 한국편을 들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것이 민생 우선을 하는 자신의 어떤 그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게 물론 야당은 그 정부의 어떤 외교를 도와서 한 축을 담당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게 당대표가 내가 편지 보냈다는 게 민생을 우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당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당대표의 어떤 자랑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편지 보낸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최고위원회의 그 발언들은 인상에 남는 그런 정말 100일 그리고 또 사실 돌아본다는 건 성찰에 대한 어떤 부분 그 이재명 대표에게 부족한 부분이 바로 자기 성찰 밀리면 진다. 자기 성찰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내가 그냥 계속 끊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데 네, 괜찮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철저하게 마이너리티예요. 마이너리티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나는 정말 본류가 아니다. 이 정당의 본류는 아시잖아요. 네. 호남계 기반으로 한 사실 정당에서 출발을 해서 네. 그다음에 이 민주당의 그 역사는 사실상 3당 합당해서 소외된 것부터 출발을 해요. 그 이 호남당으로서 완전히 고립됐잖아요. 영남과 충청도와 수도권과 그 이 손을 잡고 이 호남을 고립시켰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 운동권 586 운동권과 손을 잡고 영남 일부와 손을 잡고 해갖고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은 그때 전략적 그 판단을 했죠. 우리 호남인들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건 DJ가 마지막이다. 예. 전략적으로 영남을 데리고 와야 영남표가 갈라지면서 그 표를 흡수하면서 그 영남과 그러니까 TK와 PK를 갈라세울 수 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집권할 수 있다. 그리고 충청도와 충청도 등 일부 다른 세력과 손잡아야만 우리가 소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그런 그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말씀드린 지역적 기반이나 혹은 영남 쪽 물론 대구 출신이지만 대구의 어떤 기반을 갖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래서 그게 아니다 적통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도 늘 얘기했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인터넷 매체에 성남시장 시절에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조금 그 좀 뭐랄까 공격적인 그런 트위터를 하시겠습니까? 그 좀 시장으로서 막 공격적으로 맨날 트위터를 했거든요. 뭐 근데 그때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아시다시피 마이너입니다. 네. 이 당에서도 마이너고요. 진짜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거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전선에 언제나 늘 혼자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싸웁니다. 그런데 단 내가 메이저리티가 되면 나는 나의 모습은 아마 당신들한테 정말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이 지금 현재 아웃사이더의 그 선을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 지금 마이너리티를 극복했느냐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극복했어야 되거든요. 이미 대선 후보로 벌써 2번이나 나왔잖아요. 시장 때 한 번, 그다음에 시장 그만두고 한 번.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미 자기는 메이저리티로서 세력이 메이저리티라는 건 뭡니까? 세력을 형성했어야 돼요. 자기 세력.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찌됐든. 근데 당내에서 세력이 지금 아까 이 직전까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대표를 하려고 해놓은 어떤 이유도 그렇고.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그 마이너리티의 그 이 뭐랄까 외피 아니면 그 마이너리티 정신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픈 질문도 당당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당대표로서 당을 생각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선공이라는 인식을 주어야 된다. 후사는 나중에 내가 사적인 것, 내 리스크는 내 사적일 수도 있어. 하지만 당은 살아야 돼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주지 못하는 건 아직도 마이너리티 느낌. 메이저의 느낌은 어쨌든 메이저는 뭐예요? 내가 어차피 인싸인데 나를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나는 어차피 인싸고 나의 세력이 있는데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에 대한 공격도 사실은 웃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래 그런 너희들의 공격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야. 근데 거기에 바로바로 파락파락하고 막
그 분노를 느낀다는 건 예. 사실 자존감이 약할 때 생겨나는 거거든요. 자존감이 지금 현재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네.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 언론들은 물론 이제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이런 거 하면 보통 다 자평하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자평하고 그것에 대한 질문보다 성과가 이랬다 자평하면서 그 성과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마련인데 언론들은 대부분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날카로운 질문들밖에 나올 수밖에 그럼 없는 당연히. 상황이니 당연히 100일 기자회견을 취소하거나 그러니까 취소라기보다는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이해는 하죠. 네.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네. 궁금한 건 근데 이겁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졌던 그 스코어를 보면 0.8%였나요? 포인트? 예. 0.7%였죠. 그러니까 네네. 거의 뭐 대통령 될 뻔했던 거나 마찬가지였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국민 거의 이제 반 가까이의 국민들이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거고 당대표 선택했을 때도 보면 거의 약 77%, 약 네네. 80%니까 뭐 아까 세력이 없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거는 또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엄청난 득표율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연차를 보면 30%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보면 당대표가 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자 지지도나 네. 갤럽 지지도를 보면 네. 사실상 뭔가 이제 지지율이 확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네네. 그게 좀 없는 거는 그럼 어떤 배경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우리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끝에부터 돌아가 보죠. 굉장히 네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당을 100일 동안 잘 이끌었어. 라고 자평을 하려면 당 지지율을 봐야 돼요. 당 지지율. 예, 당 예. 지지율. 당 지지율이, 네.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렇게 흉을 보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한 말을 그대로 반사거든요. 오늘은 38 나왔던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네. 이제 주로 여론조사를 얘기할 때 하나 갖고 얘기를 하거나 둘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매주 들어봐야죠. 매주 하는 리얼미터나 갤럽은 매주 지금까지 해요. 그런데 다른 곳은 예를 들어서 4사가 연합한다거나 네. 뭐 그 NBS나 혹은 다른 것들은 그렇게까지 역사가 오래지 않아요. 예, 수십 예. 년 전부터 한다거나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계속 하는 지점 하나를 딱 놓고 그 전주 1개월 전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예. 여기다 갑자기 38%는 딴 게 38%를 이게 기준이 다르고 저기가 이 모집단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 데는 38% 이쪽은 37% 이렇게 비교는 안 하거든요. 여론조사 예. 기관끼리의 그런 숫자는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비교를 하면 예. 그러면 우리가 리얼미터나 갤럽을 갖고 얘기할 때 민주당의 어떤 그런 그래프를 한번 100일 동안 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 100일 동안 거꾸로 윤 대통령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지금 실정을 그렇게 지금 비판을 했잖아요. 그 실정이 맞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동의한다면 민주당이 그만큼의 어떤 실정을 비판하는 정도가 있다면 예. 지금은 30% 그래 박스권 맞아. 그럼 반사이익은 왜 없죠? 네. 민주당이 그냥 가야죠. 네. 그 실정을 국민들이 공유한다면 실정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건 당대표로서 지금 사실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데 뭐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 리더십을 어떻게 가져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라는 거죠. 예, 자, 예. 거꾸로 얘기해보죠. 예. 0.8%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야, 0.8%니까 윤석열은 더 겸손해야 돼. 거꾸로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 할게요. 예. 이재명은 더 겸손해야 돼의 이유가 이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미국 먼저 얘기할까요? 미국은 8년 징크스예요. 즉 8년 동안은 줘요. 거의. 네. 그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는데 네. 4년만 한 대통령은 진짜 문제 있는 몇 사람들. 카터, 네. 트럼프. 뭐 이런 진짜 문제 있는 몇 사람 빼놓고는 네. 야 4년 더 해봐라고 줘요. 네. 뭐 네. 아무리 실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웬만하면 8년 동안 사실 한 대통령이 이 전국 운영을 한번 해봐라라는 의미예요. 그게 8년 징크스인데 예. 우리나라는 진짜 정확하게 10년 징크스였어요. 10년마다 한 번씩의 정권이에요. 그러네요. 자, 우리나라는 선거의 해가 27제예요.
왜 5일장처럼 네네네. 왜 그 시장의 5일장처럼 예. 276 언제나 끝나는 해가 선거가 있어요. 예. 그러면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예. 2자로 끝나는 해는 예. 해 치러지는 대선은 예. 정권 승계예요. 그리고 7자로 끝나는 선거는 정권 교체예요. 네.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다 맞나요, 지금? 제가 하나씩 해볼게요. 1997년은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넘어가는 해예요. YSD로. 예. 그 2002년은 김대중에서 DJ에서 노무현으로 네, 넘어가는 그렇죠. 해예요. 아, 그러네요. 그럼 2007년은 뭐예요?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넘어가는 해예요. 그러면 2007년이니까 2012년은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가는 가죠. 해예요. 자, 마지막으로 2017년은 어떻게 되죠? 네.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넘어가요. 그럼 그러네요. 정확하게 10년마다 한 번씩 네. 진영으로 그러네요. 바뀌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음. 5년 갖고 한 진영에서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네. 우리는 한 번 더 기회를 안 주지 않느냐, 대통령한테. 그러면 웬만하면 5년 더 주자. 1987년 체제 이후에 그게 정확하게 사실 거의 다 지켜졌어요. 네네. 국민들이 뭐 그거를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런 패러다임이 거의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87년 체제에서 처음으로 정권 승계를 못한 그러네요. 진영이에요. 네네. 그러면 0.8이든 0.1이든 아. 패배에 대한 어떤 책임은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예. 웬만하면 준다고요. 웬만하면. 더군다나 문재인 뭐 잘했다며. 네네. 자기 진영에서 그렇게 잘했다고 칭송을 해왔잖아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봐봐요. 또 한 가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네네. 그 전에 승계했던 경우, 네. 승계했던 경우는 모두 다 그 다음 주자가 좀 짓밟았어요. 예. 노무현과 김대중 대통령 봐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짓밟고 가라. 그래서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대북 송금했죠. 받아들였어요. 네네. 자, 짓밟았어요. 어쨌든 나 지금 호남 분들한테 되게 욕 먹었지만, 예. 자 거꾸로 이명박과 박근혜 보자고요. 박근혜 대통령 저 4대강 잘못했다 그러고 나중에 예. 4대강 감사해요. 예. 이명박 때 그때 잘못했다. 세종시 그때도 잘못했다라고 하고 네. 야당 역할을 다 자기가 한다고요. 예. 그래갖고 어쨌든 승계는 지난 정권이 뭘 잘못했다라는 그런 그 패러다임 속에서 도리어 여당 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승계가 돼요. 예.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예. 이번에 잘못한 거예요.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 예. 하나는 자기가 그렇게 잘했다 계속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못하더라도 예. 이재명 후보한테 룸을 줬어야 돼요. 더. 근데 결정적인 저는 장면이 이거예요. 한 달도 안 남아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을 해요. 직접 윤석열 후보한테 예. 너 사과해. 이런 순간 이재명 대표는 사실 룸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고맙지. 나는 이재명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문이 뛰어들면서 문 대통령하고 다이다이로 예를 들어서 공방을 벌여봐요. 네네. 그러면 그 정도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 이재명 후보가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 번의 모멘텀은 뭐냐면 문재인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차별할 거다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문 대통령과 윤 후보가 직접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순간 이재명 후보는 한마디밖에 못해요. 이제 야 윤석열 너 잘못했다 사과해. 근데 그게 언론에 반영이 돼요? 언론은 잘 반영 안 돼요. 그렇죠. 며칠 동안은 이재명 후보의 얘기가 사실은 가려졌어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선거 투표일 며칠 앞두고 대통령과 야당 후보의 공방이라니. 그렇죠. 같은 편끼리 옛날에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그때 끼어들면 안 됐어요. 만약 하고 싶어도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문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야 네. 사실은 이게 말이 되고. 근데 자기가 직접 나섰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역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후보군들을 잘 관리했어야 돼요. 계속. 뭐 장관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띄워주면서 룸을 만들어주면서. 근데 문 대통령이 그만큼 했느냐? 사실. 왜냐하면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끝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이렇게 했어요. 나는 정점에서 내려오지 나는 네임덕 없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드라이브를 거는 것처럼 했거든요. 그럼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밑에 예.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다음 주자의 어. 룸이 없어지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 몇 사람이 더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이 당의 문제는 뭐냐면 무주 공산에 혼자 서 있는 거야. 이재명 대표. 그 당시에 77.7%도 사실상 그런 문제예요. 네. 그 이외의 후보군이 없다는 게 문제야. 지금 정파도 네. 지금의 정파도 뭐냐면 네. 분당 얘기도 뭐 나중에 하시겠지만 네, 맞아요. 분당도 이거예요. 해야 돼요. 분당이 되든 안 되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예. 이재명이 싫어, 이재명이 위험해. 이건 분당의 조건이 안 돼요. 분당의 조건은 뭐냐면 한 사람이 있어야 돼. 거의 사람? 누군가 그 다음 주자인 사람이 있어야지 분당이 가능해요. 아,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외에는 다른 주자가 없기 때문에 분당도 안 되는 겁니까? 분당도 쉽지 않죠. 오. 분당이란 건 뭐가 가능하냐면 예.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투자, 가임, 예. 옥동자를 낳을 거야. 음. 라는 인식이 가능해야 분당이 가능해요. 예. 이 개별적인 사람들이 다 그냥 헤쳐모여. 그래서 실패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박영선 의원 얘기 좀 할까요? 지난주에 안 네네. 그래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하세요. 민주당이 분당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려됐던 문제들이 좀 표면화되다 보니까 지금 분당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언급을 박영선 전 의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의 의견이긴 한데 네네. 그럼 이 의견은 잘못된 거겠네요. 자, 유의미한 얘기는 뭐냐면 네. 분당이란 말은 100% 금기어였어요, 이 당에서. 아, 근데 이미 나와버렸네요. 어떤 사람도 분당이라고 는 안 하고 네. 자,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하니? 좀 그 측근들에 네. 대해서 유감 표명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 국면 전환해야 된다. 여기까지야. 네. 근데 분당 얘기는 박영선 전 의원이 처음으로 한 거야. 나는 금기를 깼다는 의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 박영선 의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요? 6월 달에 이미 분당 얘기를 해요. 이 당의 6월 달에. 지선 끝난 다음에. 네네네. 그래갖고 100일간, 아까 이 박영선 또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성호 의원이, 김민석 의원이 이대로는 김민석 분열된다라고 네네네. 얘기했고 박영선 의원이 네. 대선 지선 책임자로서 스스로 성찰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둘 다 이대로 가면은 분당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당시에 정성호 의원이 완전히 어대명으로 완전히 프레임을 네네네네. 짜면서 네. 이 반발을 하고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또다시 분당을 얘기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 지금 그 박영선 의원이 얘기한 건 네. 방법까지 얘기를 해요. 아주 달라요. 그때는 그냥 이재명 후보 이제 좀 나오지 마라. 네네. 당대표로 이 네. 얘기였는데 지금은 뭐냐면 중도가 살아나야 된다. 그거는 여도 야도 마찬가지다. 네. 그래서 마치 옛날에 빅텐트론처럼 네. 중도로서의 그런 이 새로운 어떤 정당이 생겨날 것이다. 자기가 주어는 아니지만 마치 예. 뭐 정치 평론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은 사실 지금 총선 국면은 아닙니다만 여의도는 이미 총선 국면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럼요. 상황이라서 그럼요. 저쪽도 들썩들썩거리고 이쪽도 들썩들썩거리긴 하는데 특히 민주당 내부를 보면 언론 보도만 종합을 해봐도 친이낙연계 내지는 비명계로 분류됐었던 의원들이 주로 좀 이렇게 들썩들썩거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 박영선이 처음으로 금기를 깼다. 두 번째는 분당을 얘기했다. 분당을 얘기했다. 두 번째는 복수의 의원들. 즉 지금까지는 그 SNS나 이런 네. 데서 쭝얼쭝얼거리는 느낌이었지만 예. 10명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토론을 벌이면서 지금 당의 위기를 이야기했다. 네. 이것도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맞아요. 박용진 의원이나 조금밖에 이런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쭝얼쭝얼 돼서 비판을 개딸들 등 지지자들한테 좌표를 찍혔다. 여기까지는 늘 기사가 나왔는데 네. 처음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토론회가 열렸고 10여 명의 의원들이 생각을 같이 했다. 이현우 의원이라든지 이 상황이 상당히 지금 내부가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분단이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분단의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분단이 성공하려면 두 케이스예요. 하나는 공천을 못 받을 상황.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나한테 공천 안 줄 거야. 이 사람들이 최소한 10여 명에서 20명 가까이 될 때. 네. 국민의힘 얘기처럼 들리네요. 그건 왠지. 그렇죠. 어디나 다 똑같아. 내가 지금 민주당 비판하려고 나온 거 아니니까. 어느 당이나 다 똑같아요. 맞아요.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감인데 경선에 나가도 질 것 같아. 근데 여기선 도저히 안 돼. 지금은 경선 나갔다가 불복하면은 안 돼요. 불가능하니까 바뀌었어. 그래서
경선에 나가더라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번에 꼭 나가고 싶어. 그러면 탈당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당을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 아니고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중심이 없기 때문에. 예, 예.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의 가장 큰 문제가 최소한 10여 명에서 20명 정도를 예. 무조건 따르게 만들면서 자기가 이 최소한 전체 그 대선 후보 잠재 지지율의 5% 이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예.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서 탈당, 분당이 가능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낙연 전 총리는 그 정도로 해당될 만한 주자는 아니고요. 그 조건에 맞는 주자는 아니고요. 조건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조건에 거의 비슷해요. 네. 지금 이낙연 후보 다시 제대로 자기가 목소리를 안 내서 그래요. 네. 목소리를 서서히 내기 시작해서 네. 승부를 걸면 5%는 훨씬 나올 거예요. 그리고 네, 네, 네. 한 10여 명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쪽으로 내가 분석을 한다면 네. 어차피 지금 한계는 호남. 그러니까 호남 출신의 그 주자가 맞습니다. 쉽지 네. 않다라는 예. 언제나 그게 이제 여기 내부적으로 있어서 지난번처럼 경선에서 호남 출신이니까 안 됐지. 이게 지금 그걸 극복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지금 지난번에 떨어졌을까를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가 아니고 예. 자기가 정말 전략적으로 이것 때문이야. 그럼 전략을 바꿔야 돼. 뭐 이런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재명 후보 얘기를 똑같이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뭐가 문제냐면 예, 예. 이거예요. 바뀐 모습으로 나와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바뀐 상황이 아니라 그냥 대선에서 후보 지자마자 바로 재선거 나왔고 바로 당대표 나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랬어요. 정동영. 대선 패배하자마자 오. 3개월도 안 돼서 동작 후보로 나왔어요. 예, 예. 두 번째는 이해창. 예. 대선 후보 지자마자 수개월도 안 돼서 바로 당대표로 다시 복귀를 해요. 예. 두 사람 다 끝을 보자고요. 둘 다 대선 대통령은 그러네요. 안 됐어요. 왜? 예. 사실은 이 이제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건 이거예요. 뭔가 다른 모습, 상품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초지일관 나는 정말 희생하는 모습. 이 사람 진짜 불쌍해. 뭔가 자기를 다 내놓잖아. 예, 그게 예. 노무현이에요. 지더라도 계속 하지만 나는 초지일관 내 정치 철학은 이거야. 네. 그래서 지금 유권자 여러분들이 나를 안 받아주시더라도 네. 상관없다. 나는 이 정치 철학으로 끝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저기를 해준 거거든요. 예.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예. 이게 되거든요. 예. 이게 아니고 아니야 계속 나의 잘못은 없어. 난 성찰할 거 없어. 그리고 계속 나간 후보가 끝까지 국민들의 신망을 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분류할 때 누구의 길, 누구의 길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대권 주자로 거듭나는 길 중에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말씀 주신 노무현의 길인 네. 것인데. 아니면 정동영의 길. 자, 저기 저희 마무리해야 돼서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더. 네네네. 보통 짧게. 그런 사람들이 네. 사라졌다가 돌아올 때 이거잖아요. 수영. 그렇죠. 이게 손학규 선생님. 손학규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왜 네. 수영 기르는지 아세요? 예. 그걸 수영 기른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깎아요. 새로운 완전 사람, 색달라 보이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제의적인 의미예요. 그게. 예. 거기에 또 이미지의 정치학이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아무튼 이제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출범 100일을 맞아서 지도부 회의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가름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아쉽고 노무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또 이제 거듭나야 되는가 그 조언까지 저희가 좀 해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종근 정치평론가 모시고 정치 본색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정치 본색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맙습니다.